안녕하세요. 장동원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11월 21일 목요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480.63포인트 0.07% 하락 마감했습니다. 업종별 순환면 장세 속에 외국인이 2090억 순매도하고 개인이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2969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680.67포인트 0.33% 외국인이 806억을 순매도하며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은 29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강세를 보이다가 막판 약세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가 우리나라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는 등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연기금을 중심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상거래일 연속 유입되는 분위기입니다. 시장에 큰 이슈 없는 상황에서 종목 장세, 테마 장세와 함께 순환매가 나타난 중이고 시장에 관심을 모았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호실적으로 나타났지만 높아진 눈높이에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하락했고 국내 증시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97.50원 3시 30분 기준 0.47% 상승이었습니다. 러시아의 핵 사용 교리 개정과 러시아 본토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미국과 영국산 미사일 발사 등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또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 전망 등의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 모듈러 주택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푸틴이 트럼프와 우크라이나 휴전 협정 논의를 하겠다라는 이 소식이 나오면서 삼부토건, 상한가, 히림, 현대 에버다임, DYD, SY스텍 등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 관계 기계 그리고 범양건영, 코오롱 글로벌, 금강공업, 금호건설, 이화공영, 까무 ENC 등 우크라이나 모듈러 주택 건설 중소형주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한미글로벌은 영국 자회사 K2그룹을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한미글로벌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시스템,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일단조, 휴니 등 방산주 종목들은과 또 고려산업, 팜스코, 미래생명자원, 한일사료 등 사료 관련주들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우크라이나 휴전 협정을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푸틴은 제 전선을 따라 분쟁 동결에 폭넓게 동의할 수 있고 러시아가 도네츠크, 루안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등 우크라이나에서 점령한 4개 지역의 정확한 분할에 대해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다만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포기해야 하고 현재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를 대거 양보하는 것은 배제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접촉하고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언급해왔다며 평화협상이 열려 있다고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좋았습니다. 트럼프가 백악관 가상화폐 전담직 신설 검토 소식 속에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컴투스 홀딩스, 티사이언티픽, 다날, 우리기술투자, 위지트, SGA 등 가상화폐 비트코인 드럼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트럼프가 이 정권 이스팀이 백악관의 가상화폐 정책을 전담하는 자리를 신설할지에 대해 디지털 자산업계와 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가상화폐를 전담하는 자리를 두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실제로 생길 경우 가상화폐 업계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행사하게 될 영향을 보여주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코인마켓에 따르면 금일 오후 3시 40분경에 비트코인은 97,000달러를 상회를 하고 있고 97,400달러 부근에서 거래 중에 있습니다. 사상 최고가로 경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비트와 빗썸에서는 1억 3,700만원 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통신, 내년 성장성과 수익성 개선 기대감에 통신 관련 종목들의 일부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KT, LG, U+플러스 등이 통신 테마가 상승했는데 이 통신업종이 내년에 성장성 둔화와 수익성 악화에 따른 만성적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장 측면에서는 기업들의 AI 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과거에 추진하던 다양한 신사업을 정리를 하고 AI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AI는 수익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지만 국내 통신사들은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를 비롯한
B2B 서비스에 강점을 부여하고 있어 AI 접목을 통한 빠른 수익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5G 이익 해수기가 지속됨에 따라 본업의 효율화를 진행 중이고 주요 영업 비용의 하향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핵심 자산의 유동화도 추진되고 있고 이를 통해 창출된 현금을 주주 환원과 AI 투자에 활용하는 방안을 기업 가치 제고 계획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결국 B2B AI와 체질 개선을 통한 저평가 해소에 주목해야 하고 B2B 매출 비중이 가장 높고 체질 개선에 따른 수익성 개선 여력이 큰 케이트를 통신 업종 최선호주로 신영증권에서는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일부 종목이 반등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3분기 호실적과 11월 반도체 수출 호조와 또한 테슬라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4 공급을 요청했다고 부각이 되면서 삼성전자, 테크웨잉, TSE, FST, ISC, 두산테스나 오로스 테크놀로지 등 일부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밤 뉴욕 증시 장 마감 후에 3분기 8월에서 10월달 매출액 350억 8천만 달러, 49조 1190억 원, 주당 순이익 EPS는 0.81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은 시장 조사업체 전문가 예상치 331억 6천만 달러를 상회를 했고 EPS도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 0.75달러를 상회를 했습니다. 또한 4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약 375억 달러로 전망되는데 시장 예상치인 370억 달러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젠슨 왕 CEO가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엔비디아 컴퓨팅으로의 전환이 가속하고 있고 H100과 H200 칩 등 호퍼에 대한 수요와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 블랙웰에 대한 기대는 놀랍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엔비디아는 시간을 거래해서 2.53%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관세청에 따르면 11월 1일과 20일 수출액이 잠정치가 356억 1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올간 수출액은 지난달까지 13개월째 증가세를 보였고 품목별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 수출이 42.5%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 따르면 6세대 고대형 메모리 HBM 제품인 HBM4에 대한 빅테크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최근 테슬라로부터 HBM4 공급 요청을 받고 C제품을 개발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빅테크들이 맞춤형 HBM을 주문한 것과는 달리 테슬라는 봄용 HBM4 공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고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추후 C제품이 나오면 성능을 비교한 뒤에 메인 공급업체를 선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날 온라인을 개최한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 코리아 2024에서 키노트 발표에서 지난해 처음 공개한 자체 개발 생성형 AI 모델 삼성 가우스 1의 후속 모델인 삼성 가우스 2를 공개를 했습니다. 건설 대표주 종목들 일부 종목이 반등이 있었는데요. 국내 건설업체 실적 바닥 통과 분석 소식에 GS건설, DLENC, 대우건설 등 일부 건설 대표주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대신증권은 국내 건설업체 실적이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25년 내년도 주택 시장은 시차를 두고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출 규제로 인해 예금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서 회복세가 다소 지연된 상황이지만 시장 금리 인하는 결국 불가피하며 내년부터 예정 입주 물량이 급감할 예정으로 주택 매수 심리를 자극하며 미분양 물량이 소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국내 주택 시장의 회복이 좀 더 선명할 수 있는 상황이며 미착공 PF 사업장의 순차적 착공 전환이 진행되며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하반기로 갈수록 주요 건설업체들의 원가율도 순차적으로 80%대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이 번호는 수신 및 착신이 거부되어 있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